진짜 죽을 수 있었구나. 네. 제가 좀 싸가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대동세상을 전투적으로 열어가는 지도자,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특유의 치밀함 그리고 돌파력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엄을 보여준 이재명 지사가 최근 자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와 오차 범위 안에서 각축을 벌이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최근 도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도정 수행 지지율이 80%에 이르렀고요. 전체 광역단체장 가운데는 1위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간단치 않았습니다. 민선 7기 첫 조사 때는 전국 광역단체장 꼴찌였지요. 네, 검경 수사 또 법원 판단 과정에서 섞어진 무수한 비방모략, 변방사또라면서 폄하하는 질시, 이재명식 복지와 행정에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은 어느 하루도 이재명 도정을 순탄치 않게 했습니다.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민선 7기 반환점을 돈 이재명 지사를 만나서 후반기 도정의 비전, 앞으로의 또 정치적 비전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공관에 저희가 나와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왔네요. 보니까. 오신 게 아니라. 예. 자, 그래요. 7월 16일 10년 동안 지사님을 괴롭혀온 소송이 끝났습니다. 2011년 12년부터 시작했죠. 그렇군요. 이제 2010년에 성남시장이 되시고 2년 후부터 이제 이 검찰의 사건이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죠. 검찰의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고 하여간 10년 동안 단 하루도 이 소송에 이런 굴레에서 쭉 이제 괴롭힘을 당해 오셨는데 상당수 지지자들 이번 그 대법원 무죄의 취지의 파기환송을 보면서 지도자의 핵심 덕목은 강인함이다. 이런 걸 또 꼽게 됐습니다. 마녀 사냥식 수사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지지자를 자처한 사람들로부터도 돌팔매를 맞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중심을 지키실 수가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제가 정치 지도자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가는 길을 잘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서브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일꾼이니까요. 이제 뭐 세경받는 모습,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고용된 이제 일꾼인데 우리 이 주권자들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험한 일은 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꽃길은 이제 우리 주인들이 먼저 걷는 게 맞는 거죠. 국민들, 도민들, 시민들. 근데 이제 험한 일을 맡겼을 때 이제 그 일을 충실하게 잘 수행해야 되고 또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뭐 돌팔매에 날아오면 맞으면서라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명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 인생에 대한 사명감 같은 것도 있고요. 절대 질 수 없다. 내가 이걸 지면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실적으로 저한테 일을 맡기신 100만 또는 뭐 1,400만에 가까운 이 도민들. 많은 도민들, 시민들의 일을 하는 거니까 제가 1시간을 예를 들어 버리면 1,300만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뭐 예를 들면 세종 시대도 있고 선조 시대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황은 사실 똑같아요. 결국은 국가 공동체 최고 책임자의 태도, 그다음에 의지, 역량, 행동에 운명이 달려 있죠. 수백 수천만의 구성원들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이제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게 해준 원동력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인가 싶을 정도예요. 지사님 그동안의 10년 과정을 보면서 말이죠. 근데 이 그 격투기 영화 같은 건데 보면 뭘 자꾸 계속 당하면 단단해져요. 굳은 살배기 그럽니다. 제가 지사님 자서전을 쭉 읽어봤는데요. 자서전과 비슷한 책들도 많이 봤는데 그 아이스크림 브라보폰 격투 그거 참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아팠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100원 좀 넘었던 것 같은데 네.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브라보콘이. 아니 치면은 그 하루 일당을 다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제가 600원 정도 받았을 때예요. 오. 근데 그 몇 개 사서 이렇게 상납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지는 사람이 상납하는 걸로. 그러니까요. 근데 신참들끼리 싸움, 이 권투거 장갑끼리 싸움 그러니까 시켜놓고.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시켜놓고 어린 이제, 소년공들을 싸우게 만들고 말이죠. 그 이제 진내가 예. 이제 브라보콘 사서 이제 예. 상납을 하는. 네.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그 책에서 제가 못 본 것이 지사님은 이기시는 편이었습니까? 지시는 주로 편이었습니까? 지고 맞았죠. 아. 제가 덩치도 작고. 예. 또 체력도 뭐 그리 좋은 편은 아니고.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주로 많이 맞고. 지고. 네. 뜯기고. 예. 그랬죠. 거기를 탈출하고 싶었죠. 그래서. 아. 그 이재명의 맷집은 브라보콘 타이틀 그때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간의 이제 고초를 설명하시면서 기득권의 총공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년의 도정, 또 지난 8년의 시정의 발목을 잡은 그 기득권 세력. 그들이 지사님을 괴롭힌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모난 돌이 정 만든다. 저한테 사실 경고도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남몰래 와가지고 그거 하시면 안 된다. 재미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모난 돌이 정 만든다는데 네. 예. 원만하게 적절하게 타협하고 둥글둥글 살아라. 네,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모난돌의 길을 제 스스로 선택했으니까요. 예를 들면 제가 사법연수원 마실 때 안 해도 될 길을 제가 선택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법정에서도 좀 심하게 사법 기득 권력들의 그런 불법적 행위에 맞서 싸우다 보니까 사법 관여자들로부터도 엄청나게 이제 미움을 받았던 게 사실이죠. 전에. 그렇죠. 이제 소위 말하는 인권 변호사 시절에 제가 그 지역에 예를 들면 경기 동부 지역에 그 법원 검찰 관할에 모든 시국 사건, 양심수, 노동 사건들 제가 다 대신했기 때문에 결론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맨날 보는 거죠. 그냥 부딪히죠. 근데 적당히 이렇게 비비고 형량이나 발 좀 봐주세요. 그러면 좋겠는데 자꾸 수사 내용을 따지고 재판 태도 아니 왜 법정에서 수갑을 채우고 갑니까? 제가 본 형사소송법에는 못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왜 피고인한테 반말하세요? 자기들 자꾸 따지고 그러니까 이 권위적인 사람들은 저 새파란 제가 20대 했으니까요. 20대, 30대 초반 이랬으니까 저런 새파란 것이 건방지게 그러니까 미움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좋은 인상을 못 줬던 거고 그 후에도 제가 이제 사업자 측 변론을 해본 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맨날 그 반대쪽 노동자들, 피해자들 이런 쪽으로 하니까 그 동네에서도 그렇고 그 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정치에 진출한 후에도 예를 들면 제가 부당한 것들을 자꾸 지적을 하잖아요. 그 지적하는 이유는 그들이 미워서라기보다는 그 부당함으로부터 피해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공정한 세상 노래를 부르고 사는 이유가 불공정함으로부터 이익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통 우리는 기득권, 부패 기득권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자꾸 밥상을 쥐어차니까 그 이쁠 리가 없죠. 근데 그거는 편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의 집단, 우리 편이라고 불리는 우리 안에도 매우 못마땅하고 지가 잘났다고 다 세상이 다 그렇고 그런 건데 지 혼자 덕야 청천하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결코 예쁘지가 않죠. 그거는 이제 여야 또는 네 편, 내 편, 진보, 보수라고 하는 영역을 가릴 것 없이 제가 온 동네로부터 앞으로부터 돌판매를 맞는 게 아니라 온 산지 사방으로부터 돌판매를 당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개혁적이고 적당히 정의로워야 이 정치를 오래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사님은 적당이란 말이 없어요. 제가 이 문제를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한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정당하고 또 부당한 일들을 좀 고치자고 해서 제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민운동을 하면서 이제 갈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심각한 갈등이었는데요. 제가 성남에서 나름 인권운동하고 노동자 변론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저한테 그때 당시에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KBS. 아주 젊을 때인데
거기 출연하는 제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우리 참모들하고 잠깐 고민을 했던 게 네. 이거 할까 말까. 저는 하고 싶었죠. 사실 속으로는. 뭐 그 사람이 다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제가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는 우리가 사법연수원 마칠 때 하는 지역을 맡자. 네. 뿌리 하나씩을 맡아서 네. 진짜 세상에 토대를 바꿔야지 그 상층에 줄기, 가지, 꽃 잘 차지해서 네.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을 하나씩 맡은 거거든요. 맡으신 곳은 성남이었고. 저는 성남이었고, 예를 예. 들면 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양주. 뭐 예. 의정부 양주 이런 예. 쪽이었고요. 최원식 전 의원, 뭐 인천. 문병호 의원 이런 예. 분들은 이제 부평, 예. 저기 전주에 뭐 진봉원 변호사, 뭐 예. 이쪽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나름 결의를 해서 한 일이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뿌리에서 벗어나서 이 줄기나 잘못하면 꽃으로 열매로 가는 수가 있다 이거. 네. 우리가 안 하려고 했는데. 예. 제가 그 이제 거절하고 좀 아쉬웠는데 그 후에는 거의 전혀 반대 방향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저희가 이제 부정부패 감시 운동을 시민 운동으로 하고 있었는데 네네. 당시에 구민주당이죠. 그 당시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말기 이때쯤에 소위 파크뷰 특혜 분양 뭐 이게 분당에 네. 용도 변경 뭐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저희 이제 반대하고 그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네. 민주당의 일부 또 예를 들면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아니고 예. 민주당, 민주당. 뭐 예. 경기도당, 예. 또는 뭐 시장, 네. 뭐 경찰, 네. 시장 정치권. 한나라당이었으니까. 시장도 민주당이었죠. 아, 당시 그랬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 하다 보니까 예. 저 큰 동네, 저 주황 동네에 네. 크게 보면 우리 편에 타격을 주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예. 결국 저하고 몇 사람만 남았는데 네. 그때 이제 우리 내부에 심각한 논의가 있었죠. 이걸 계속하게 되면 결국은 현재의 집권 세력에 타격을 주고 결국은 그때 당시는 한나라당이었을 거예요. 네네. 한나라당에 이 반사 이익을 주게 된다. 네네네. 그러니까 적당하게 멈춰라. 예. 이런 요구가 많았어요. 예. 좀 일면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저희 그 파크뷰 특혜 분양 사업 때문에 당시 네. 민주당이 타격을 꽤 받았어요. 전국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그걸 우려해서 저희는 이제 하지 말자는 쪽이 있었고, 네. 저는 이제 고민이고, 예. 많이 떨어져 나가고, 예. 고립됐는데, 네. 그때 제가 최종 결정을 했죠. 지역적 정의 또는 지방적, 부분적 정의라고 하는 게 전체적 정의로 관철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포기해야 되면, 네. 내가 이때까지 성남에서 인생을 바쳐서 한 이게 도대체 뭔 의미가 있냐. 가다가 부딪히면 그만두고. 그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한마디로. 결국은 진영의 전체 이익 때문에 예. 지역적인 정의, 부분적 정의를 포기해야 된다. 네. 그럼 나는 왜 지역에서 살고 있나? 말로 내가 다 버려가면서 여기 와서 네. 이렇게. 그래서 그때 결단을 했죠. 네. 이게 가능하게 하는, 이게 관철되는 정상적인 사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고를 했고, 네. 그러다 결국은 뭐 그 유명한 검찰 사칭을 아. 도와준, 예. 도와준 걸로 예. 제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구속됐고, 예. 그러니까 막 아무 상관없는데. 한 사칭은 상관이 KBS 있겠죠. PD가 한 건데. 네, 했죠. 근데 예. 우리 방에서 네. 제 사무실에 와서 마침 전화가 연결이 됐으니까 네. 제가 그걸 도와줬다. 네. 저는 취재를 도와준 건데 그 사칭을 도와줬다. 이게 논쟁이 된 거죠. 네.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구속되고 했는데 그때 저는 엄청난 타격을 입은 거고. 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검찰이 콕 찍은 거죠. 근데 오, 찍은 이거 거예요. 네. 엮여 있네. 네, 엮였네. 네, 유죄로 보셔야지. 이러면서 이제 네. 뭐 하지도 않는 행동을 한 걸로 이렇게 참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압박해가지고 거짓말하게 하고. 예. 뭐 거짓말 많이 했죠, 사실. 그래서 그때 제가 결단을 나름대로 했고, 네. 그게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다. 예. 앞으로는 결국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당장 뭐 돌을 맞더라도 그렇죠. 원칙과 정의에 입각해서 네. 행동해야 하고 발언해야 한다. 이게 이제 지사님의 어떤 인생의 그렇죠. 철칙이 됐다. 제가 예. 새로운 삶을 이제 대학을 마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이제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했는데, 네. 그걸 포기할 거냐, 그 길을 쭉 갈 거냐. 근데
결국 쭉 가기로 했고 네. 그래서 많은 비난도 받았고 고립도 됐고 네. 고통도 받았고 네. 그래서 인생 첫 전과도 생기고 아, 그래요. 이번에 또 걸려서 문제가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그 검찰은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지사님을 네, 잘 걸렸다 이렇게 된 거죠. 조사를 했고 그 뒤로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저 2011년 시장 되고 난 다음부터는 뭐 거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근무일 기준 4일 중에 3일을 네. 수사, 조사, 감사, 예. 압수수색 예. 이런 걸 받고 있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그 은수미 성남시장 현 시장께서 저희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이제 시장이 되고 14개월 동안 거의 뭐 2, 3일에 한 번씩 협조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네, 뭐 이재명 잘해내라, 지사님 관련해서 뭐 심지어는 브라질에 출장 가셨는데 국제 통화 내역 또 어머니가 성남시청에 몇 번 오셨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그야말로 탈탈 털다시피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보니까 그게 그 기소된 이후 시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던 그 기소 그 사건 내용. 네, 재판 도중에도 계속 털었던 겁니다. 그동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털려가지고요. 네. 나온 게 영혼까지 없어요. 털리셨죠? 나온 게 정말 영혼까지 털렸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수사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받으셨던 그런 수사고 재판이었는데, 근데 이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이 과정 속에서 무수한 억측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소조차 되지 않았지만은 김혜경 여사가 겪으신 고난은 정말 저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정말 아이고. 이게 보니까 이게 어떤 이 김혜경 여사를 악녀로 만들기 위한 어떤 공작적 차원의 그런 음모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여사님은 어떻게 견디셨나 모르겠어요. 아니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가족은 건들지 마라. 네, 그렇죠. 그게 뭐 일종의 상도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보다는 제 아내를 더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악녀를 만들려고 했고. 예. 그 후 그건 이제 포기되긴 했는데. 네네. 저는 근거를 찾기 어려우니까 포기했는데. 네. 이제 재판 자체가 또 고통이죠. 저는 제가 각오하고 선택한 길이니까. 네. 그리고 저는 법률가로서 어느 정도 확신도 있으니까요. 아니,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유죄를 하겠냐.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조폭이니, 예, 일배니, 예. 뭐 폐륜, 불륜, 예. 선거법 위반에, 네. 형님, 한 8, 9개를 다 고발당해가지고, 네. 근데 경찰에서 한 절반 털고, 네. 아니,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된다. 네. 검찰에서 그 중에 될 만한 거 다 골라가지고, 네. 한 4개 했는데, 네. 1심에서 다 털었을 때는 근데 끝난 줄 알았죠. 네. 이제 예. 근데 고등법원에서 좀 터무니없는, 네. 너 밥 먹었어? 그래서 예. 지금 점심 안 먹었잖아, 그죠? 예. 안 먹었다니까. 너 아침 먹었잖아. 이런 아침을 먹은 걸 말을 안 했으니까. 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 안 먹은 것이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된다. 네. 곧 거짓말. 예. 이게 사실은 이게 표현의 자유가 정말 중요하게 인정되는 민주주의까지 가능하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믿고 있었는데 네. 제 아내는 아니잖아요. 예. 제 아내는 제가 옆에서 말을 안 했는데 네. 수면제를 먹고도 잠을 못 자더라고 보니까. 그 얘기를 아예 지사님한테 얘기도 안 하시고. 아니 뭐 해해 웃죠 제가 있을 때는. 안 하면 그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 안 하면 뭐 딴 거 갖고 살지 뭐. 예를 들면 지사직을 상실하면은. 그럼 뭐 아니 뭐 잘됐다 뭐 이러기도 하고. 아이고. 그야 빈말인데. 네. 정치를 그만두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닌데. 네. 신용불량자. 40억을 38억 당구로 내면 이제 다 탈탈 털리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됐다 그 골치 아픈 거. 그러면 저를 위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면제를 먹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죠. 정말 그게 제일 괴로웠어요, 저는 사실은. 아니, 지사님, 제 여담인데 38억 만약에 물게 될 상황이 왔다면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게 있으세요? 플랜 B 이런 거. 플랜 B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무산자의 삶을 살아야지. 무소유의 삶을. 이거 나 참. 그 생각도 하셨군요. 워낙에 뭐 이런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그렇죠. 지사님 편이 아니니까. 언제나 최악을 우리는 상정을 하죠. 상정을 하고. 이게 바로 맷집입니다. 네, 맷집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경우를 상정을 해놔야 네. 덜 괴로워요. 예. 그리고
정상적 상황이었을 때 기쁘잖아요. 네네네. 네? 그 상황이 안 됐어. 이렇게. 네. 근데 뭐 정상적인 직업은 가질 수 없고 네. 비정상적인 활동만 가능한 삶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뭐 하실 생각이셨어요? 그럼 뭐 하실 생각이셨어요? 사람들이 저를 또 찾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동지를 많이 만드는 일을 해볼까 생각했죠. 예. 전국을 이제 다니면서 어딘가 사비 정도는 주지 않을까. 아. 영 안 되면 여기 출연해가 출연해서 그럼요. 저희 고정 게스트로 모시고. 예. 뭐 그런 생각도 해왔죠. 예. 참 대단하신 그런 재판을 그동안 또 겪어오셨습니다. 네. 판결을 생방송으로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저 사무실에서 예. 유튜브로 봤어요. 유튜브로 보셨군요. 예. 뭐 짐작을 좀 하셨거나 미리 뭐 혹시 뭐 소식을 들으신거나 그런 건 없으셨고요? 그런 건 없고요. 예. 일반적 예측. 일반적 예측. 예, 상식. 예. 상식과 법.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예. 수준.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유지하기 어렵다. 예. 저는 이제 자기 체면적인 측면도 있고. 예. 뭐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뭐 예. 감수해야 되니까. 예. 그런 일반적 예측상 이런 걸 유지할 수는 없다. 네. 네, 생각을 했고요. 예. 제가 생중계 한다 그러길래 예. 무지하려나 보다. 예. 라고 생각했어요. 생방송. 이런 걸 가지고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래도 꽤 유력한 정치인을 네. 국민이 보는 앞에서 네. 참수하는, 네. 그것도 뭐 아주 엄청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 거를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또 2심의 판결이 엉망이란 거는 뭐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또 그 2심 판결이 그렇죠. 옳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면고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 무죄 선고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 그러나 또 역시 여전히 불안하죠. 그래, 예. 사람이 알 수가 없지. 선고를 딱 듣는데 예. 앞부분을 쭉 재판장께서 네. 앞부분을 쭉 읽으시는데 무죄하려고 그러구나. 예. 그건 명문이었어요, 사실은. 예. 근데 다른 분들은 뭐 엄청난 새로운 걸 한 것 같은데 그게 다 기존 판례를 읽으신 거예요. 그렇군요. 그 중에 딱 한 가지 예. 추가된 게 예.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 약간 넓혔죠. 네. 기존 판례보다도 네. 약간 넓혔고 네. 그 앞부분은 다 기존 판례를 읽으신 거예요. 박상옥 대법관의 그 반대 주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뭐 언급하지 않는 게 토론의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구나. 예.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분 얘기 중에 토론의 흥미를 위해서는 이 유죄가 나와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 듣고 제가 빵 터졌습니다. 정말. 일단 저는 이제 종교재판 냄새를 느꼈어요. 종교재판. 그 소수 의견에서 예. 거짓말하면 안 되고 네. 불리한 거 다 불어야 되고 예. 그거는 부는 기회지 예. 회피하는 기회가 아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종교재판에서 맞죠. 예. 불어. 예. 표정을 보니까 그렇죠. 마녀 맞네. 음. 마녀가 아니라는 걸 네가 증명해봐. 네. 왜 안 했어? 네. 뭐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받긴 했죠. 알겠습니다. 정말. 그래도 저는 이제 생각되는 게 예. 저렇게 보는 시각도 있구나. 예. 조심해야 되겠네. 네. 그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끔찍했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대법원을 정말 많이 신뢰했는데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2심 판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사람이 5명이나 나왔다는 점은 좀 놀라운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선고 전에 사실 마음은 되게 편했는데, 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과 예. 이게 편한 마음이 이게 비율을 따지면 편한 마음이 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콩닥콩닥거리지 않았는데 예. 선고를 딱 들어서 소수 의견을 듣는 순간 제가 가슴이 갑자기 뛰더라고요. 네. 진짜 죽을 수 있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 김혜경 여사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 판결 나오고 그 뒤 언제 연락하셨어요? 저 한 몇 시간이 탔잖아요. 요한합 제 아내도 보고 있었을 테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본인도 말이 안 돼. 네. 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네. 막 엄청 기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요. 네. 좀 허탈했을 겁니다. 이런 저도 판결이 조금 허탈하더라고요. 예. 너무 당연한 건데 당연한 판결이죠. 당연한 예. 결론을 위해서 결론을 내준 어제 사법부의 역할 네. 되게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한편으로 네. 이 당연한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험하게 멀리 돌아왔구나. 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제일 화나는 거는요. 네. 제 인생에 대해서는 어차피 각오한 거니까 별로 내가 이미 선택한 길이니까 별로 이제 억울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네. 시간을 버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자, 이 경기도 1,300 그때 당시 60만, 50만 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관계된 일을 하는데 예. 특히 1심 재판 때는요. 예. 일주일에 2번씩 막
새벽 그렇죠. 2시까지 막 예, 예, 예. 이게 재판했잖아요. 예. 증인을 뭐 54명인가 5명이 신문하고 그 뻔한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형님이 좀 제정신이 아니신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건 검찰이 이미 증거로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숨겼어요 또. 영상, 예. 녹취, 예. 형님의 진술 예. 이거 다 가지고 있었는데 가족의 진술, 예. 심지어 의사의 녹음. 네. 의사가 직접 예. 그 약 잘 가지고 그 약 먹었다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네. 뭐 이런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보면 사실 재판할 이유가 없었던 사건인데 네네. 그걸 다 숨겨놓고 예. 멀쩡한 사람이었음을 증명한다고. 그거 수십 명을 부른 거 아닙니까? 변호인 역할을 했어요 검사들이. 그러게요. 예. 아니 이게 말이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예. 낮에 예를 들면 도정해야 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네네. 제가 그 증인들 반대 신문 사항 준비하고 막 기록 분석하고 왜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예예. 그러는데 이게 그조차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언젠가는 몇 번씩 울고 싶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울고 싶다는 말, 진짜 울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좀 몇 개월 막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물론 뭐 그 와중에도 우리 도민들께서 좋게 평가해 주셔가지고 네. 뭐 도정 만족도 높게 나오긴 하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도에 얼마나 더 많은 발전을 가져왔겠냐. 야,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 재판 준비까지 하셨다는 건 정말 처음 알았고.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 저는 뭐 변호인한테 다 맡긴 줄 알았어요. 근데 지사님이 또 일일이 다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원래 변호사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네, 내용은 네. 저밖에 모르는 거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열심히 했던 때가 언제냐면 네. 그 대학을 돈 받고 들어가기,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기 위해서 네. 그 공부하던 81년. 예. 그때 정말로 온 인생 내 영혼을 다 바쳐 네. 열심히 했는데 네. 그래서 또 장학금 받고 대학을 갔잖아요. 예, 탈출을 예. 해, 탈출을. 예. 그때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내 인생에서 그때만큼 더 열심히 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네. 실제로 그렇게 하기 어려웠는데 네. 이번 재판 받으면서 도정하는 요 네. 2년 특히 1심 재판하는 네. 그 기간 그 네. 기간은 정말 제가 대학 학력고사 공부할 때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지사님에 대해서 우리 김혜경 여사께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배려하신다고 그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 참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사실 말이죠. 지사님이 완전히 재판은 다 잊으시고 도정에만 전념하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이 7월 16일 이후로 네. 또 곱하기 2배 이상의 이제 도정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1.3배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3배 정도. 그래서 비로소 이재명 도지사는 2020년 7월 16일에 취임했다. 제가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쓰게 됐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그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예. 다시 시작이다. 네. 우리 지사님 경기도정 그 절반을 다 이 재판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 반환점을 도셨는데 성남시장일 때 시정과 경기도지사일 때 도정 어떤 차이를 느끼셨나요? 양적 차이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조금 이제 관할 범위가 넓어진 거죠. 네. 성남시에서 그 경기도 외에, 전역으로. 네. 예. 근데 규모의 차이가 있는 정도고 예.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고요. 음. 사실 이건 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결국 일선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고 네. 그 일선의 공무원들을 얼마나 예를 들면 장악하느냐, 네. 단순하게 장악하느냐고 예. 얼마나 열심히 일하게 동기를 부여하고 네. 또 열심히 일하도록 해서 평가하고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질문을 여쭤보는 이유가 제가 이재명 평전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 네네. 이제 쓰면서 굉장히 주목되는 몇 지점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지사님이 성남시장 이제 재선까지 하시고 경기도지사를 하느냐 또 서울시장을 하느냐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때 경기도지사를 하기엔 너무 권한이 없다. 그렇게 중앙정부에 요청하셨던 노동경찰권이라든지 조세권 네. 이런 것들이 없고요. 또 경기도는 서울시하고 다르게 특례도 받지 않고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또 아울러 수도나 뭐 이런저런 또 자치권한들이 다 시군에 있죠. 시군에 있으니까 경기도는 한마디로 조율밖에는 못하는 그런 권한인 건데 국민에게 더 봉사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지사를 택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기왕에 농사를 지을 거면 네. 대신 농사를 지어서 주인에게 평가받는 거잖아요. 네네네. 기왕이면 좋은 땅에 네. 좋은 농기구 받아서 농사 지어서 좋은 평가 받고 싶죠. 네네. 그런데 네. 근데 결과는 네. 결국은 땅이 아무리 나빠도 네. 농기구가 아무리 부족해도 네. 결국 농부의 성실함이 예. 가장 큰 이 결과에 영향을 줘요. 음. 경기도는 사실 시군이 주로 행정하고 그렇죠. 상급기관의 역할이 네. 중심이고 예. 예를 들면 광역시 예. 이제 시니까 네. 거기가 중심이고 예. 이제 구청들은 보조기관 네.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는 옛날 과거의 지사들이 네. 나는 왜 자꾸 신문 방송에 안 나오지? 예. 그거 당연하죠. 시장 군수가 주된 권한을 갖고 있고. 그렇죠. 플레이어니까. 예. 그러나 어디에 있든 뭘 하든 간에 하든 성남시장보다는 예. 훨씬 권한이나 역할이 많은 건 사실이고 예. 또 경기도가 이 관할 영역 또 인구도 넓고 많고 네. 적은 권한이라도 제대로 행사하면 네. 많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보다 제대로 못 행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제일 이제 호평받는 게 뭐 그 계곡 단속 이런 네. 건데요. 그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시군 업무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관할하고 위임한 업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감독 권한이 있고 예. 제대로 안 하면 네.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 예. 있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국무총리나 아니면 예. 뭐 국토부 이런 데서도 할 수 있어요. 네. 전국의 자치단 해. 그러니까요. 예. 근데 자기들이 할 수는 없지만 네. 언제까지 안 하면 네. 책임을 묻겠다. 불법을 방치한 책임을 물어서 징계하겠다 이러면 안 할 수가 있어요. 네. 없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죠. 네. 도구가 크다고 잘 되는 건 아니고 작아도 예. 좀 부족해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찾아서 행사하는 것.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뭐 대북 전단 때문에 다 방법이 없다. 네. 뭐 이거 다 방치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우리 국가의 업무니까 우리는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예. 그럼 우리도 해야지. 예. 그래서 제가 관련 모든 부서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 모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네. 찾아본 게 예. 가스통을 싣고 다녀? 아. 이거 불법이네. 예를 들면 그리고 예. 뭘 자꾸 하늘에다 했다가 자꾸 우리 나라 안에 떨어져? 네. 그 쓰레기 아니야. 예. 그러네요. 우리 그 폐기물법. 예. 뭐 바다에다가 뭘 띄워서 보내? 예. 해양수산 관리 위반 아니야 이거. 네. 그리고 이 머리에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사람들 머리에. 예. 나중에 이제 지붕이 떨어지잖아요. 예. 안전을 위해 하는 행위네. 그러니까 위험구역. 그래가지고 제가 뭐 공무원들은 막 머리를 짜내가지고 네. 그러면 이거 안전구역 설정하고 네. 이거 들어가면 지금부터 처벌한다. 음. 현행범은 누구나 예. 체포할 수 있으니까 오. 우리 그래도 폼나는 특사경에 가서 네. 현행범을 체포하자. 네. 체포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예. 그 사람들이 그 인천 가서 난리고 강원도 가서 난리는데 경기도에서는 안 하잖아요. 예. 뭐 며칠 전에 경기도로 가다가 걸리긴 사람이 있긴 네. 있는데 예. 그것도 우리가 잡았죠. 예. 그러니까 방법은 찾으면 있는 거죠. 행정이라고 하는 게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냥 금지하거나 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네. 도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면 예. 공익에 부합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네. 이게 행정학에 나오는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천지 문제 이런 것도 예. 다 막 압수수색 해야 된다 고민하면서 못한다고 해명이 없길래 예. 다 뒤져보자 이래가지고 쫙 모여서 다 뒤져보니까 오늘 역학조사를 할 수 있고 안 하면 처벌할 수 있고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고 네. 검사도 명령할 수 있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있는 대로 다 찾아서 명령을 했죠. 이야. 조사하고 예. 제출해라. 예. 안 하면 지금부터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예. 그리고 끝까지 안 줘? 네. 그러면 우리 포렌식 전문가 3명 데려갔거든요. 네. 다 특사경 지킨 화에 모든 컴퓨터를 다 뒤져서 찾는다 지금부터. 예. 이랬더니 주더라고요. 오. 여기 있습니다. 예. 그 대신 확인. 음. 확인해서 저희가 받아왔죠. 그 지역 화폐
깡 하는 거는 그것도 경기도에서 불가능한 이게 일이 전국에 돼버렸어요. 예. 포털에 있는데 막 팔잖아요. 예, 예. 히읗 기역 히읗 예. 현금화 예. 연락 주세요. 예. 경기도 건 없어요. 음. 대부에 그 돈 예. 빌려 가세요 이렇게 뿌리는 예, 예. 그 카드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경기도에 보기 어렵잖아요. 음. 저희가 그걸 딱 발견하면 네. 저희 팀이 있어요. 네. 전화해가지고 예. 저 돈 좀 빌려주세요. 네. 그래서 오면 예. 저희가 잡아요. 잡아가지고 압수수색해가지고 예. 싹 뒤지죠. 네. 그래가지고 돈 비싸게 빌린 거 다 돌려주게 하고 네. 처벌하고. 어. 히읗 기역 히읗 현금화 이런 것도 네. 걸리면 그 실효 시키고 안 주면 되는 거니까 네, 네, 네. 처벌 처벌 조항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재는 다 한다. 일어났더니 경기 다른 것은 다 현금화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지금 다 못 올라올 거예요. 예. 경기도 건 없습니다. 저희가 인남은 여기다 뒤지고 있거든요. 계곡도 그렇지만은 해수욕장도 정비하겠다, 도민에게 돌려주겠다 하셨는데 그 이동형 TV 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채널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봤습니다. 예. 이동형 TV를 보니까 네. 아니, 해수욕장 한 마디만 했더니 아예 그냥 뭐 사람들이 스스로 네. 이거 뭐 견뎌봐야 버텨봐야 소용없다. 그렇죠. 이렇게 예. 판단을 해서 그게 이제 예. 행정의 권위죠. 네. 이게 권위주의적이 되면 안 되지만 네.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안전하게 공평하게 살기 위해서 만든 규칙들을 네. 잘 지켜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안 지키잖아요. 네. 최대한 처벌 안 받고 안 걸리고 잘 지키는 게 능력인 사회잖아요. 네, 네, 네. 저는 이러면 안 된다. 네. 진짜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힘없지만 선량하게 살아가는 다수가 손해 안 보려면 네. 최소한 합의한 규칙은 지켜줘야 돼요. 네. 근데 이거를 위반하는 사람 맨날 때릴 수는 없잖아요. 네. 위반하는 사람도 괴롭죠. 네. 맞으면 아프잖아요. 예. 지키면 좋잖아 서로. 네. 이제 그래서 권위가 필요해요.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냥 쫙 인정하고 따라주는 거. 네. 그래서 그런 도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신뢰, 권위 이런 게 예. 되게 중요하죠. 그럼 말한 건 반드시 지켜야 지킨다. 돼. 예. 원칙으로 삼은 건 반드시 한다. 관철한다. 예. 근데 그걸 안 하면 이러다 말겠지 이렇게 네. 된다고요. 절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죠. 부동산 정책도 그러해야 할 텐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 이제 뭐 부동산도 경기도에서는 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저희가 집중 단속하거든요. 막 네. 가짜 매물 내놓고 뭐 예. 가격 담합하고 예. 이런 거 저희가 막 수사해요. 예. 근데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카드로 결제하면 10% 더 받고 현금 내면 10% 깎아주고 이런 거 글쎄 있잖아요. 말이에요. 그거 왜 깎아줘요? 그러니까요. 탈세하려고 그런 거죠. 예. 왜냐하면 카드로 하면 기록이 남으니까. 예. 부가세를 내야 되니까. 90년대에는 그런 이들을 용팔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 세금도 내야 되니까. 예. 10% 깎아주는 게 이익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금 내죠, 그러면 사람들이. 네. 모두가 모여서 탈세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런 것도 줄이는 중이에요. 그러지 말자. 네. 정상적으로 하자, 뭐든지.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의 그 각종 복지 정책을 보면은 고단했던 소년공 시절부터 시민운동가의 삶까지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묻어나온 그런 정책들이 많습니다. 복지 정책도 그렇고 재정 정책도 그렇고 그 기본소득은 이제 지사님의 이 트레이드 마크가 되다시피 했는데 제가 이제 이재명 평론을 쓰면서 네네네. 아니 기본소득은 도대체 지사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이게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됐을까? 그거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정책이라는 게 이제 책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네. 전문가들의 연구 예. 결과에서 나오기도 공부하다가 하고. 또 배우기도 그렇죠. 하고. 공부해서 예. 배우기도 하는데 예. 가장 정말 체감되는 정책은요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선의를 가져도 네. 느낌이 없으면 네. 사실은 제대로 안 돼요. 네. 모든 정책이 그렇습니다. 예, 저는 매우 현장적이려고 하죠. 네. 삶도 그랬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현장적이려고 해요. 네. 다른 사람들 보고서에 의존한다면 네. 좀 당연히 그건 기본이고 네. 그 외에 예를 들면 현장의 이야기들을 뭐 SNS든 네. 또는 뭐 제가 커뮤니티든 이런 데를 열심히 보면서 그걸 찾아내죠. 네. 또 주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네. 뭐 대개 다 그래서 나온 정책들이고요. 네. 예를 들어 이번에 부동산 정책도 네. 정부가 다 방향 잡고 나름 잘하고 있는데 기본주택. 그렇죠. 근데 놓치는 게 있어요. 네. 어떤 겁니까? 놓치는 것들이 현장성 부족이죠. 예를 들면 1가구 1주택. 보통 이걸 진리로 알잖아요. 네. 근데 1가구 1주택 중에서 안 사는 게 있어요. 음. 갭 투자.
네, 그렇죠. 내가 저기 새 살면서 네, 갭 투자로 예. 서울에 하나 사놔. 예, 돈 빌렸어요. 예, 또 전세 끼고 사놔요. 예. 근데 이런 것도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 주거용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주거용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다. 아,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이게 주거용이냐 아니냐. 실소유, 실주거용이냐 아니냐. 예, 생활 필수품이냐 아니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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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가격보다 여기 더 먼저 집중해 줘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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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얘기들이 예를 들면 공감을 네. 일으키는 거죠. 네, 다른 정책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고요. 네. 예를 들면 임대주택 많이 해줘야 된다. 예. 공공임대. 내가 몇 억짜리 저 집 사느라고 평생 고생하느니 네. 그냥 이 장기 공공임대는 평생 살 수 있게 중산층용 한 35평짜리 네. 누가 진짜 적정 가격에 평생 빌려준다면 네, 그럼 뭐 하려고 집 살려고 생 난리를 치겠어요. 인생을 낭비하겠어요. 네. 그런 거죠. 근데 예,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로 그냥 뭘 제가 이건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실행하는 사람도 없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걸 왜 이제 무리하면서 성남시장 시절에 할 때는 완전히 거의 환자 취급 받았지 않습니까? 미쳤다. 예. 근데 그런 취급을 받았는데 제가 이걸 이제 하다가 결국은 전 국민 중에서 절반 이상이 네. 상당수가 이제 동의하는 정책이 됐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그렇죠. 해서 코로나19의 기본-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계기로. 네, 네. 이게 정말로 좋은 정책이네. 예. 이거 정기적으로 하면 좋겠네. 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예, 예. 뭐 그게 기본소득이죠. 명절 때나 뭐 이런 그렇죠. 때라도. 뭐 상하반기 하든지 예. 설하고 추석을 하든지 네. 1년에 4번 하든지 예. 뭐 12번 할 수도 있고 예, 예. 금액은 필요 능력 되는 대로 네. 올리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계기가 됐는데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이제 공정성이라는 거하고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기 위한 방법이 뭘까? 경제라고 예.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다가 결합한 결과죠. 네. 언제 처음 그 개념을 접하셨어요?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 아. 성남시장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고민한 게 네. 청년들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거 맨날 도로까지 집어서 막 보도 포장이나 하고 고장도 안 나고 멀쩡한 가로등 갈아치우느니 예. 이런 돈 모아가지고 예. 사람들에게 지역 화폐로 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지역 화폐로 주는 이유는 복지인 동시에 경제 정책이잖아요. 여기 이제 청년 때 이재명 지사님은 그 어떤 공공의 도움을 받지 못하셨어요. 매만 맞았죠. 그렇죠. 세금만 뜯겼고. 예. 그런데 뭔가 돌려주는 게 공동체에 대한 소속 의식 네.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럼요.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국가한테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재난 기본소득 받고 야, 거의 내가 뭐 살면서 처음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걸 다 받아보는구나. 그래, 내가 세금 내고 머리털에 털라고 처음으로 네. 국가로부터 뭘 받아본다 이런 네. 느낌 같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야 국가 자랑스럽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복지 지출이 너무 적으니까 어떻게든 늘려야 된다. 네, 네, 네. 근데 늘리되 예. 이 소위 우리가 전통적으로 유능한 진보가 돼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 뭐 복지나 하고 예. 성장에는 관심 없고 예. 경제는 모르고 네. 막 나눠주긴 하고 이렇게 네.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예. 경제의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게 하는 방법. 네.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 네.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복합적으로 근데 강남훈 교수께서 이런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 청년들한테 하려면은 예. 기왕이면 청년들한테 이 기본소득 방식으로 주는 게 어떠냐 이야. 이렇게 제안을 강남훈 교수가 강남훈 이렇게 교수께서. 저의 영감을 뭐- 주셨군요. 네, 그렇죠. 예. 제 사수 은사님 한시대 교수이신 근데 강남훈 교수님. 강남훈 예. 교수께서 이제 예. 제안해 주셨고요. 이제 예. 청년 배당, 예. 청년 기본소득으로 실험을 했는데 네. 효과가 계획했던 것보다 네. 몇 배 훨씬 더 큰 효과를 낸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동네 재래시장, 전통시장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 조그마한 지역협회 한 200억 때문에. 네. 그래서 야 이거 전국으로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은 이제 모든 전국에서 지역화폐를 쓰고 네. 복지 지출을 지역화폐로 주고 예. 이번에는 급기야 네. 재난지원금의 이름으로 네. 모든 가구에 공평하게 네.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서 정말 좋았을 텐데 네, 네, 약간 미달했죠. 예, 예, 예. 그걸 지역화폐로 예. 줘서 대한민국 경제 정책사에서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을 막 썼는데 예. 우리 국민들이 오 효과 있네 네. 느낀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유일한 게 이번에 재난 기본소득.
예. 대개는 지나고 나면 통계학적으로 몇 프로, 0점 몇 프로, 몇 예. 프로 이렇게 나왔지 예. 이번처럼 몸에 느껴지죠. 야, 효과 있네. 네. 야, 이 대목이네. 네. 명절 대목이 한 2달 계속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일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도 좋아하고 받은 측도 좋아하고 예.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앞으로 자주 하자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예,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경기 부양에 있어서 특효약이 돼버렸어요. 특효약이죠. 예. 예. 그 어느 시기에도 경험할 수 없었던 이런 특효약이었는데. 전 세계로 아마 퍼질 겁니다. 네. 지사님, 사실 이 질문이 진짜 드리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홍남기 부총리 한 70%만 주자 이랬다가 그렇죠. 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어떤 강력한 압박에 의해서 결국 모든 가구에 지급하는 걸로 바꾸긴 했는데 그거는 일회성이다. 더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양반 아예 기본소득 논의 자체를 차단을 해버렸어요. 네. 이게 참 안타까워요. 또 그 시기와 맞물려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본소득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운을 띄웠고요. 이러다가 지사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 주도권이, 기본소득의 주도권이 참 그런 염려도 들고 가능성이 말이죠. 매우 높습니다. 네. 뭐 김세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원론적인 기본소득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옛날에 우리가 이제 노인 기초연금 네. 1인당 65세 넘으면 20만 원씩 무조건 주자. 네.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탁 채가가지고 네. 용감하게, 물론 나중에 거짓말 됐지만 예. 일부만 줬지만 김무성 의원이 그랬어요. 그거 거짓말인데 말이야. 그렇죠. 표를 얻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인데. 그러나 일부라도 시행을 했고 예. 그게 이제 기초연금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중요하게 정말 그때 아마 정책으로는 그쪽이 가장 득표를 많이 한 요인일 겁니다. 네. 근데 이것도 그래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근데 그 기재부의 관료들은 네. 그런 게 당연해요. 뭐 그걸 비난할 수는 없어요. 곳간에 열쇠를 쥐는 사람. 그걸 지은 사람이고 원래 그렇게 훈련받았고 예. 또 그렇게 한 게 그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예. 말씀하시잖아요. 예. 전대미문의 위기고 네. 질적으로 새로운 위기니까 예.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정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정책을 홍남기 해봐야 부총리는 된다. 다 들어본 정책만 지금.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예. 질적으로 새로운 위기니까 전대미문의 정책을 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 핵심 참모. 네. 근데 이러면 방향을 정했으면 네. 지휘자가 방향을 정하면 네. 거기 맞는 정책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실현 가능하게 하는 게 참모, 네. 실국 부처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과거 정책의 확장판만 자꾸 내고 있어요. 새로운 정책을 안 보려고 해요. 네. 이거는 저는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네. 자기들이 전대미문의 새로운 정책을 내라, 네. 내야 된다라고 아니 국가 최고 지도자가 말씀을 하시면 예. 그 새로운 걸 찾아봐야지. 예. 맨날 있던 거 뒤져가지고 가져오면 예. 안 되죠. 예. 근데 그 새로운 길의 핵심이 바로 예. 기본소득이죠. 기본소득도 교과서에 있는 정도의 기본소득이 아니고 네. 한시적 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즉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네. 기본소득. 예. 전 세계 한 번도 안 해본. 예. 뭐 저축할 수도 없고. 일본은 막 돈 막 헬리콥터 머니로 뿌렸는데 예. 경기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뭐 이유는 간단하죠. 예. 미래가 불안하니까 웬 떡이냐? 예. 나중을 위해서 예. 저축하죠. 또 지역화폐로 해야 되는 이유가 현금을 주면은 대형마트 가서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형마트. 중소상공인들한테는 아무 혜택도 그렇죠. 없고. 지역이 살아야 되고 지방이 살아야 되고 예. 영세 상공인들이 살아야 되는데 네. 문제는 현금이 되니까 자꾸 주황으로 집중하잖아요. 예, 예. 이게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문제고 이게 저성장의 원인이고 네. 집중이 가장 큰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예. 어느 그룹, 예를 들면 장애인 영업장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네, 네. 이렇게 생각되면 거기에 예를 들면 거기다 직접 현금으로 예. 100억 네. 이렇게 주는 것보다요. 예. 국민들한테 100억을 음. 지역화폐로 준 다음에 네. 장애인 작업장에만 쓰게 설계해 주면 돼요. 그렇죠. 요즘 그거 가능하니까. 예, 예, 예. 허용업장. 예, 예. 그럼 그거 가서 다 쓸 거 아닙니까? 네. 지원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으면서도 혜택을 2배로 보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경제의 어느 부분 취약하다 이러면 네. 여기 쓰는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돼요. 네. 근데 이번에 연간
그러니까 한 번, 1년에 한 번 26만 원 정도 준 거잖아요. 1년당. 그러니까 13조 원 들었는데 그 엄청난 경제 효과를 승수 효과를 노렸기 때문에 이걸 1년에 2번 하면은 봄과 가을로 아니면 뭐 명절에 붙여서 할 수도 있고 1년에 한 4번 정도 그러면 한 100만 원 이렇게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좀 국민 여러분 세금 걷는 거 앞으로 100% 이걸로 똑같이 돌려드립니다. 부동산에 세금 좀 걷을까요? 좋아하겠죠. 다 돌려봤는데. 그러면 증세에 동의하게 되면 그만큼 또 더 하고. 괜찮지요? 좀 더 올릴까요? 네. 많으면 또 올리고. 이렇게 해 나가면 경제가 다 사는 길이고 불평등도 완화되고. 그렇죠. 정말 모두가 행복한.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일자리가 사라져가는 시대인데 물론 그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 석학들이 다 예측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겪고 있어요. 일자리가 적으니까 실업률이 높아지잖아요.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시대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그걸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생산성, 수입성은 낮지만 수입은 작지만 정말로 삶의 질을 높이는 의미 있는 일들이 직업이 돼요. 그죠? 그걸 부부가 1년에 한 달에 50만 원씩 받아서 100만 원씩 들어오면 그걸로는 못 살잖아요. 그걸로 살 수는 없지. 그럼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300만 원짜리 또는 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반드시 구할 필요가 없죠. 100만 원짜리 일자리도 되죠. 그러면은 나 시골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살래. 나 고기 잡으면서 살란다. 나 사진 찍으면서 살란다. 나 행복하게 정말 자연 속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란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사람들은 일 안 하면 못 살게. 일을 해야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일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사회를 대비해야 됩니다. 지사님, 저 그래서 기본소득이 말하자면은 우리 사회의 착취형 노동구조도 바꿀 수 있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해서 기본소득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은 아니 갑질하는 직장 왜 다닙니까? 그렇죠. 그냥 알바하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질해? 그만두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역전이 돼가지고 좋은 인재를 모시기 위해서 하여간 사용자들이 노동자에 대해서 예의도 표하고 그 인간다운 삶을 또 보장해주고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노동이 처참하고 더럽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슬프고 괴로운 노동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고요. 특히 인공지능 로봇들이 활약할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의 노동 대부분을요 기계가 하면 돼요. 필요한 건 큰 노동 투여 없이 다 거의 다 공급할 수 있는 사회가 곧 옵니다. 지금도 상당 정도 그렇지만 그 판결도 AI 판사가 하게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 판인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1차 판결은 거기서 하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2차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섬세한 판단이 필요한 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요. 인류 문명, 과학 기술 이게 발전을 했는데 그 성과를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왜 저커버그 같은 사람만 누리냐고요. 그렇죠. 왜 빌 게이츠만 갔냐. 그러니까 그 저커버그와 빌 게이츠가 미안했던 거 아닙니까? 기본소득 주자. 그 미안함에 현실적 이익도 있죠. 현재처럼 계속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무너지겠다. 시장이 사라지겠다. 소비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소비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쭉 판돈을 나눠주자. 상가집에 가서 고스톱을 치는데 AI 동원해가지고 딱 두 판만에 다 따버렸어요. 딱 따버려서 양방하게 쓰이고 피박 막 이렇게 해가지고 128점 이래가지고 두 판만에 다 따버렸어. 그럼 밤새도록 맹숭맹숭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딴 거에 20%는 판돈으로 도로 내놓는다. 예를 들면 몇 점 이상은 못 받는다. 이렇게 해야 판이 밤새도록 유지되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의 순환이라고 하는 게 아주 단순한 겁니다. 공급과 수요의 두 바퀴로 흘러가잖아요. 경제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통 수요는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늘어났어요. 공급을 늘리면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면 소득 역량이 늘고 그럼 수요가 늘고 이렇게 선순환을 해왔어요. 소위 고성장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기술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노동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생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생산은 늘어나는데 네. 노동에 대한 수요가 왜 이래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지 않죠. 소위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하는 게 쭉 떨어져요. 네. 즉 경제가 성장을 하는데 노동자들 즉 국민의 몫이 정체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비가 줄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급은 계속 커지긴 하는데 소비가 자꾸 정체되거나 작아져. 네. 이 두 바퀴 중에서 큰 바퀴 기준으로 굴러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작은 바퀴 기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작은 바퀴를 키우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소위 저성장 마이너스 시대에는 네. 수요. 네.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되고 네. 가처분 소득은 본인이 직접 부하는 것도 있지만 네. 정부로부터 이전받는 이전 소득이라고 소득. 하는 예. 2차 소득이 중요한데요. 네. 전 세계에서 우리는 이게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밖에 안 돼요. 네. 보통 평균적으로 30%, 25, 30%쯤 됩니다. 평균적으로. 네. 10배도 안,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들한테 쓸 돈을 정부가 줘야 됩니다. 네. 지금이 한 10배 이상 더 줘야 돼요. 네. 근데 이 더 주는 거를 그냥 주면 안 되니까 예. 반드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수요를 늘리는 쪽으로 쓰게 지역 화폐를 주어서 네. 언제까지 써라 이렇게 하면 소비 역량이 커지잖아요. 커지면은 경제가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네. 경제가 활성화되면 누가 주로 득을 보느냐? 서민들이 아니고요. 네.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이 득을 보는 겁니다. 경제 성장의 효과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럼 그들이 그 세금을 내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네. 혜택이 자기한테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증세를 하면서 경제도 성장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너무 지나친 격차 때문에 네. 생기는 문제도 좀 해결하고 부자들도 흔쾌히는 아니지만 동의하면서 세금을 내서 끊임없이 이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네. 성장을 해나가는 길이 바로 이 기본소득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왜 관료들은 생각을 안 하냐? 원래 못해요. 그러면 예. 아니 이명박 때는 뭡니까 그 저기 강바닥에 그 그런 건 30조를 하지. 갖다 퍼부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맞아요. 승수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강바닥에 거의 그냥 쏟아붓고 없죠. 네. 마는 건데 아 이게 승수 효과가 탁월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빗장을 걸어 놓고 있는 이런 자세를 보면서 좀 굉장히 황당하고 한심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IMF 때 우리 그 이제 국민 총생산 규모가 한 600조가 안 될 네. 때인데요. 그때 158조인가 168조를 네. 소위 그 공적 자금 이렇게 예. 아주 기업 부문에 쏟아 부었죠. 예. 그때 규모로 하면 38 그러니까 한 30% 가까이를 예. 국민 총생산의 30%. 지금 우리가 국민 총생산 2,000조쯤 되니까 네. 이 사람은 600조. 예. 지금 기준으로 하면 500조 원에 600조를 네. 갖다 쏟아 부었어요. 예. 효과 별로 없잖아요. 체감 못 했잖아요. 뭐 네. 재벌 기업주들은 체감이 됐겠지만 네, 네, 네. 국민들은 체감 못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5, 600조 중에서 네. 국민들한테 직접 지원한 게 겨우 13조입니다. 아. 예를 들면 외국은 지금 현재 1인당 100만 원, 즉 1,000불 이상. 네. 또 2차, 3차 하려고 해요. 네. 근데 우리는 겨우 20불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 5번 정도, 예. 정도 더 해야 되고요. 예. 그게 그들은 현금으로 줘서 잘 활성화가 되는데 네. 우리는 지역화폐로 줘서 예. 정말로 활성화되잖아요. 네. 1년에 한 5번 하자. 네. 하는데 4번만 하자. 네. 100만 원. 예. 해봐야 이미 선진 경제 국가들이 일시에 준 금액도 아직 못 미쳐요. 예. 이거 왜 안 하냐.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고 네. 세수는 세부대에 부어야 되는데 네. 이분들이 생각이 과거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경제학자 네. 또는 경제 정책 전문가들 이런 네. 사람들을 좀 써야 됩니다. 네. 그거 갇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경기도의 그 우리 공무원들은 뭐 정말 저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원팀이 돼가지고 혁신적 경기도정의 어떤 파트너로서 지사님과 함께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지사님이 그 밑에 이제 같이 일해야 될 이런 경기도 고위 공무원들이 기재부처럼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못 견디죠. 지사님한테 못 견딘다.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은 네. 그 소위 행정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이 직업 공무원들한테 다 분산돼 있습니다. 네. 이게 다 나눠져 있어요. 예, 예. 국장에게, 과장에게, 팀장에게, 팀원에게. 예. 일선 공무원조차도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위임받은 권력이죠. 네. 이걸 행사를 하는데 네. 가만 놔두면 자기들 멋대로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멋대로 그냥 멋대로 하느냐? 자기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멋대로. 그건 인간의 본성이죠. 예. 그거 당연한 거예요. 예, 예. 예를 들면 그 공무원의 그 소위 늘공이라고 불리는 네. 직업 공무원 조직은 네. 엄청난 힘, 네. 권력 예. 이걸 가지고 있어요. 예. 로봇 태권브이 같은 거예요. 네, 네, 네. 막 한번 치면 막 저런 벽이 막 무너집니다. 예. 요즘에는 세상이 뭐 갈수록 공정해지고 투명해져서 뭘 하게 할 권력은 없지만 뭘 못하게 할 권력은 그건 당연하죠. 여전히 살아있는 거 안 할 아니겠습니까? 거는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어요. 예, 예. 로봇 태권브이가 퍼질러 잔다 그냥. 예. 저기 댐이 무너져가지고 막 사람이 떠내려가는데 네. 그냥 자. 예. 근데 이럴 경우에 그 로봇 태권브이를 조정하는 거는 네. 철수영이잖아요. 예. 여기 딱 들어가는. 예, 철수영이. 철수인데 철수가 들어가면 철수적으로 행동하는 거고 네. 영희가 들어가면 영희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잘 지휘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네. 예를 들면 경기도 공무원들이 그런다. 그러면 바로 쫓겨나죠, 저한테. 그래요? 퇴직은 안 되니까 예. 저기 가서 뭐 쓰레기를 줍든지 해야지. 예. 근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재난 기본소득을 제가 결정하고 실제 우리 도민들 손에 딱 들어갈 때까지 15일 걸렸어요. 글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지사님이 포상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후에 포장했죠. 예. 제가 원래는 열흘 안에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열 하루 만에 준비했더라고요. 네. 근데 4일이 늦어진 이유는 예. 시군에서 같이 지급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 조정하느라고. 예,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5일 더해서 예. 9일 날 15일도 지급했죠. 정말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정광석화도 이런 게 없죠. 행정 조직에서. 예. 근데 경기도 공무원들은 해내는 거죠. 네.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막 쥐어 짜가지고 네. 기존 카드에 얹어주는 거는 공무원들이 짜낸 아이디어예요. 네. 저희가 그랬습니까? 처음에 지역 화폐를 주려 했더니 예. 지역 화폐를 1,300만 개를 언제 만듭니까? 그렇죠. 그 인쇄하는 데만 한 15일 걸릴 거예요. 없어요, 문제는. 카드를 다 줘야 되는데, 예, 예, 예. 1인당 10만 원 주기로 했으면 꼭 카드를 줘야 되니까요. 네. 카드를 1,300만 개를 언제 어디서 만드냐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기존 신용카드, 체크카드, 네. 여기다가 얹어주면 됩니다. 시스템상으로 네. 조정하면 됩니다. 예. 그러냐고. 이 공무원이 낸 아이디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네. 그 의지가 없으면 그 뭘로 나오겠어요. 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네. 정말로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의지가 있냐 없냐? 예. 결국은 신상 필벌 정확하게 하고 네. 공정하게 인사해주고 예. 대신에 권위가 있어야죠. 네. 자기는 막 부정부패한 거 막 시키면서 네. 너는 똑바로 해. 예. 나는 바단풍 해도 너는 바단풍 해란 말이야. 바단풍 해봐. 이게 되겠어요. 예. 똑같아.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철저하게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인사하고 신상 필벌하고 이 열심히 일하면 솔선수범하고 그만한 대가가 돌아온다라는 그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공직사회에. 인사. 공무원은 인사가 최고니까. 네. 승진, 네. 전복, 예. 포상, 예. 벌칙 이런 걸 분명하게 하면 잘해요. 방향 딱 정해주고 말 안 들으면 뭐 철저하게 제재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지사님 브랜드는 아무래도 사이다. 그 사이다 안 하고 싶은데. 뭐 다른 거 없을까요? 예. 고민 중에. 아니, 근데 사실은 이 사이다가 보통 사이다가 아니에요. 이게 뭐 딱 말 한마디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또 치밀한 그런 계획과 구상과 연구 속에서 나온 결론입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난번에 그 계곡을 도민에게 돌려드리는 사업 보면서 이게 실현이 가능할까? 왜냐? 이게 사실은 계곡에 있는 그 평상 이거 뜯어내는 걸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욕망과 또 기득권과의 유착, 이게 또 공직사회하고 또 얽혀 있을 거라는 말이죠. 이런 걸 순식간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아무래도 이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심어준 거, 여기서 비롯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지방 권력하고의 아주 밀접한 관련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단속 관리 할 수가 없어요. 네. 단속하러 가면 형님이 떡 나타나시고 단속하러 가면 은사님께서 네. 이게 전혀 단속할 수가 없죠. 예. 이게 또 한두 해 문제가 아니라 예. 정부 수립 이래 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예. 계속 확산되어 온 일이지 한 번도 제동 건 일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포천 같은 데 가면 백운 계곡 가면 계곡 자체를 이렇게 천막으로 다 덮어놨잖아 이렇게. 계곡이 없어요? 천막이에요, 계곡을 천막. 다 천막으로 다 덮어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1년도 안 걸렸고요. 네. 한 6개월 만에 자기들이 알아서 다 철거했습니다. 강제 철거한 거 거의 없어요. 저희가 몇 개 보여줬죠. 네. 보여준 거 외에는 거의 다 자진 철거했습니다. 이제 도민들께서 그렇게 믿으니까 버텨봐야 소용없다. 네. 버티면 더 손해다. 이렇게 믿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선택 여지가 없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은 제가 막 압박하고 강압하고 권력을 막 마구 동원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그냥 백기를 그렇죠. 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희 이재명한테 걸리면 재미없다 이런 인식 때문에. 근데 예. 그거는 이제 드러난 것이고 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는 언제나 빠져나갈 곳을 충분히 터주고 몰죠. 그렇게. 근데 이거 빠져나갈 곳을 막고 몰면 네. 이 도청 앞으로 가스통 들고 예. 휘발유 껴안고 라이터 들고 예. 오죠. 예. 전에 다 그랬잖아요. 예. 대신에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언제나 열어주죠. 제가 신천지도 네. 명단을 받아서 예. 그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 명단 유출되면 안 된다. 막 저한테 그 명단 부탁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요. 야 우리 오는 추수꾼 네. 같은데 한번 확인 좀 우리 교회에 안 되겠냐? 들어와 있는 신천지가 누군지 알고 싶다. 그치. 그 명단에 있는지 한번 보고 맞아. 싶다. 예. 저 절대 안 줬죠. 근데 그들은 걱정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예. 명단을 가지고 당신들이 전화해서 조사해라. 네. 근데 공무원들이 지키고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제가 명단 그들한테 주고 예. 공무원들은 감독만 하고 그 사람들이 다 전화했어요. 아니 만약에 그 누구한테 주면 월권이죠. 월권이죠. 예. 그러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속하게 해치운 겁니다. 예. 믿고. 예. 근데 적어도 마찬가지죠. 예. 개공 문제도 예. 제가 무조건 법에 어긋나니까 철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네. 그건 하나의 옵션이고 이런 옵션이 내가 있습니다. 네. 대신에 자진 철거하시면 네. 비용도 적게 들고 어. 처벌 안 하고 네. 깨끗하게 하는 게 당신들한테도 전체적으로 도움 그럼요. 되고 당연하죠. 손님 많이 올 거고 예. 기반 시설 우리가 다 정비해 줄 것이고 네. 친환경적으로 해서 관광객들 많이 오게 벤치, 파라솔, 편의시설, 화장실, 네. 저기 물품 판매소, 네. 토속 물품 판매소 있잖아요. 네. 강냉이, 옥수수 뭐 팔고 주차장 당신들이 만들고 있는 거 우리가 다 공공에서 다 만들어주고 네. 손님이 막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오면 커피 파시고 샌드위치 파시고 예. 경치를 팔 수 있지 않냐. 예. 그 닭죽만 팔아가지고 되겠냐. 예. 이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대신에 안 하면 강제로 부셔버릴 뿐만 아니라 네. 부시는 비용을 다 물리고 네. 형사처벌도 하고 지원 없다. 선택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 그렇게 할 거라고 근데 저는 믿음을 빈말 안 갖고 있기 하니까. 때문에 저는 말을 하면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해요. 실제로 제가 어긴 거 거의 없어요. 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긴 하죠. 예. 그게 아니면 약간 손실을 보더라도 반드시 지키죠. 근데 그게 이제 쌓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나한테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 네. 라는 믿음들이 도민들한테 있어서 이 계곡의 배구기역 주민들은 예. 제가 재판받고 있을 때 저도 몰랐는데 네. 이재명 도지사님 예. 잘 선처해 주십시오. 구명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너무 고마워서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예. 제가 부당하게 예.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는 걸 믿은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 김용 전 대변인께 물어봤는데 이거 혹시 저 섭외한 거냐? 저 대단한 그거 섭외다 전혀 이거는. 아닙니다. 근데 전혀 아니라고 네. 제가 말씀하더라고요. 우연히 발견했어요. 저 지역지에서. 그래서 저도 정말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죠. 고마워서. 정말 기야만 일이었습니다. 근데 참 그런 믿음을 줘야 개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단 정한 원칙은 후퇴하지 않는다. 후퇴하지 않고. 그러니까 따라야 한다. 대신 부당한 걸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네. 본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놓고 이익이 되는 길로 가는 거죠. 이 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믿음을 못 주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공직자들부터 에이 저 말만 저러고 하는 거지 뭐. 맞습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될 개혁도 안 되는 것이다. 예. 이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그래요. 네. 막 정책을 내는데 네. 안 믿는 거예요. 네. 뒤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우, 예. 저 지가 집을 세 채 가지고 있는데 네. 집값이 떨어지면 지가 가지고 집에 있겠어? 강남에 그 고가 그치? 주택 있는데. 예. 그러면서 정책을 막 아무리 해도 절대 안 믿죠. 정책은 불신하는 순간에 네.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하. 오히려 반대로 작동해요. 예. 그러니까 신뢰하게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고통을 적게 해줘야 됩니다. 고통을 적게 해준다. 이 개혁 조치들을 해 나갈 때는 네. 아픔을 적게 해줘야 돼요. 수술할 때 네. 마취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음. 그 주사 놓을 때도
이게 살살살 만져서 턱 쳐서 느낌 없게. 예. 애들은 저 위에다가 만화 영화 보게 만들고. 그렇지 뭐 그런, 근데 그런 배려가 필요하죠. 예. 고통을 줄이기 위한. 네. 그 제가 언제 그 약국에서 네. 그 선배가 약국을 하는데 네. 밤늦게 내가 체해가지고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선배가 네. 주사 놓을 줄 잘 모르잖아. 네. 원래 약간 불법적이긴 한데 네. 딱 주사를 놓을 엉덩이를 내리고 네. 딱 이렇게 딱 보니까 주사를 이렇게 잡고 네. 이렇게 놓는 이러는 거야. 이거 내가 갑자기 불안했는데 주사기가 딱 부러지더라고요. 확 하는 아이고 이런. 이렇게 근데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주사 바늘이 안 들어가 부러져 버리더라고. 아이고. 근데 그래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살살 이렇게 네. 해야지. 이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세금을 통해서 불로이익 소득을 환수하고 네. 불로이익을 환수하고 예. 그 방법은 뭐 조세밖에 없잖아 사실. 네. 뭐 개발 부담금 부과도 있지만 근데 조세를 부과하는데 고통스럽거든요. 네. 뺏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 내가 그건 네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네. 근데 뺏어간 돈을 지가 슬쩍 딴 데 쓰고 이러면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럴 경우는 네. 이거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니 내가 도로 줄게. 네. 기본소득으로. 네, 네. 쫙 똑같이 나눠줄게. 네. 땅 없는 니네 아들도 똑같이 받고 다 좋지 않냐. 네. 우리 선의로 하는 거다. 질서 예.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지. 예. 또 정부 재정 부족해서 증세해서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하면 고통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토지세 이런 거를 징벌적으로 부과하면 네. 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네.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지역 카페 기본소득을 주면 경제 성장에 도움 되고 그럼요. 사람들 살기도 하고 예. 저항도 줄이고 예. 이 정책의 정당성도 제고하죠. 근데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정책을 결정하는 지금 현재 관료들은 잘 못하는 거예요. 안 해본 거라서 너무 어색하고 걱정이 많아요. 본인들부터가 부동산 뭐 그런 것도 있지. 부자니까. 네. 예, 실제 이런 뭐 것들이- 하고 싶지 않은 느낌도. 예. 그 재난 기본소득의 재원 모델로서 국토보유세를 드셨는데 국토보유세 이걸 감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또 걷고 또 받는다는 네. 것 자체가. 근데 그런 것들 실행에 옮겼을 경우 재원이 마련되고 그걸 통해서 기본소득의 시드머니로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건데 참 이 부동산이 언제 우리 사회에서 공공재로 인식이 되고 그러니까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 공공재로 인식이 되고 또 부동산의 모든 욕망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현실이 바뀌게 될지 참으로 네. 좀 답답합니다. 건설 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제 등의 개혁 조치도 실행하셨고요. 또 이제 기본주택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참 이 부동산의 이런 정의가 우리 사회에 너무나 기묘한 것 같고 아마 후반기 그 도정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한 큰 구상을 아마 세우고 계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예. 우리는 경기도시공사, 네. 요새는 GH라고 이제 예, SH에 맞춰서 바꿨는데 GH. 예. 이 GH에서 이제 네. 택지 개발 사업을 하잖아요. 예, 예. 경기도의 신도시 사업들이 주로 경기도에서 네. 벌어지고 있고 80%가 경기도에서 좀 공급되니까 예. 이제 저희가 또 그중에 몇 퍼센트 지분을 갖고 참여합니다. 네. 자, 그 지분을 계속 올리라 그러고 네. 지분을 올리는 이유는 공공택지에서는 최소한 불로소득을 네. 건설사든 네. 정말로 로또 분양으로 분양받는 사람이든 같이 못하게 하고 예. 공공장기 임대로 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이 살게 하자. 네. 이러면 이 사람들은 집 살려고 노력 안 할 거 아닙니까? 평생 살 수 있는데 뭐 그러니까요. 이 좋은 집에서 뭐 30년 장기 임대 때. 곧 예. 30년이 끝이 아니라 필요하면 더 연장 예. 해주고 그러면 주택 매입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예, 예, 예. 이거를 투기가 만연한 이런 투기 수단으로 던져주고 분들 사실은 용광로에 돌 던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공공 임대를 늘리자. 싱가포르처럼 네. 그냥 원하면 적절한 주택에서 평생 살 수 있게. 음. 다만 내가 굳이 네. 비싼 집 사서 살겠다. 예. 그럼 비싼 집 사서 사시라고. 네. 세금은 그에 부합하게 내면 네. 그건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기획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예요. 네. 이제 그 결과물을 얼마 전에 도시공사가 발표한 거죠. 예. 근데 정부하고도 이제 협의하고 있고 또 협의해야 되고. 예. 그래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서 내 남은 여생을 편히 살아야지. 이게 보통 사람의 일상적 꿈이 되면 안 되죠. 그럼요. 예, 예, 예.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네. 열심히 시장 개척해서 내가 예. 일가를 이뤄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지. 네. 남이 노동한 결과물을 부동산이라고 하는 희소 자원을 통해서 착취하고 살겠다. 네.
이게 모든 사람의 꿈이 되면 그 나라가 미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지 않게 해야 되고 방법은 그것도 역시 대통령께서 딱 정확하게 제시했어요. 방법이 뭐냐?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면 되죠. 필요한 사람은 쓰지만 네. 그게 돈을 버는 데는 도움이 안 되면 네. 미쳤다고 그 집을 부동산을 사겠냐고요. 네. 대통령이 이렇게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시면 예. 그 방향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실효적인 네. 효율적인 정책을 만드는 것은 실국 부처 네. 참모들의 몫이죠. 네. 그러면 이전에 한 방법을 안 되면 네.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야죠. 좋은 방법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가끔씩 정책이라고 하는 게 예. 엄청난 아이디어이거나 뭐 엄청난 대단한 연구를 해 나온 줄 알아요. 예, 그 연구 다 해놨어요. 다 예. 누가 다. 예. 전 시대에 있는 이 많은 정책 중에서 유효하고 적절하고 효율적인 네. 정책을 고르면 되는데 네. 문제는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게 대개 기득권자들의 네. 부당한 기득 이익을 네. 못 갖게 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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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예를 들면 모든 양도소득은 비용을 빼고 전부 환수한다. 하면 그 필요한 사람 말고는 그 뭘로 사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그죠? 예. 근데 문제는 할 수 있느냐? 네. 저항이 있죠. 네. 저항이 없게 할 방법은 없어요. 저항은 있습니다.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네. 결국 용기와 결단의 문제죠. 용기와 결단. 일단 네. 의지가 있어야 되고 예. 그걸 선택할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걸 결행할 결단력이 있어야죠. 근데 이게 있으면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문제는 이 중에 의지가 없는 경우도 많고 관료들은 의지가 별로 없어요. 예.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데 네. 뭘 바꿔 예. 시키면 바꾸는 척은 할지라도 예. вет만하면 안 바꾸고 싶지. 얼마나 행복한데 지금 현재 상태가. 예. 지금. 두 번째로는 용기가 없죠. 막 저항하겠지. 예. 와서 표 떨어지겠지 이거. 예. 근데 국민을 믿어도 됩니다. 국민은 합리적이고요. 네. 제가 이렇게 막 과격해 보이는 정책을 마구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여도 지지율 올라가잖아요. 예. 특히 북부에서 피해를 많이 봤을 텐데 북부가 제일 지지율이 높잖아요. 예. 예. 예를 들면 그래서 용기를 갖을 필요가 있고 결단. 네. 어리버리 막 세월 안 내고라 고민되네. 예. 이거 세월 보내면 안 되고 네. 딱 맘먹고 예.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하면 물러서지 말아야죠. 네.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할 마음을 딱 갖고 있으면 딱 마음만 먹어도 실행이 됩니다. 네. 굳이 안 해도 안 때려도 돼요. 이게 이 병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그 지금 하나만 더 나 여쭤보고 말씀하십시오. 마무리하려고 네, 합니다. 네, 네.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 이제 무죄 취지 파기환송 나오셨고 이제 뭐 하여튼 이런 그동안 지사님을 괴롭혀왔던 모든 것들 중에서 핵심이었던 이런 소송, 네. 소송의 굴레에서 벗어나셨는데 대권 주자로서 굉장히 또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이동형 TV라는 군소 채널에 나가셔가지고 예, 뭐 거기까지 나가실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 뭐 군소 그 채널에 가서 이렇게 우사를 당했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대권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하늘의 뜻에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이제 사실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도 주변 사람들이 또 보기에는 대권 주자로서의 그 관점으로 발언이나 행동들을 또 이제 판단하게 된단 말이죠.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이렇게 출마를 하지 말아야 된다,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발언이 또 굉장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듯이 과거와는 다른 또 위상이 되셨단 말이죠.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좀 대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은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이 뉴스가 되게 하려면은 이낙연 전 총리와 우리 지사님의 대립구도를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있고요. 또 호사가들은 문재인 정부와 지사님 사이에 어떤 또 각을 세우는 또 갈등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사실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셨습니다. 본인이 뭐 이렇게 원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자, 이런 국면에서 대권 주자로 이제 거명되고 거론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세상에 3대 구경거리가 있는데요. 이게 원래 물구경, 불구경, 네, 불구경. 뭐 막 타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이 싸움 구경입니다. 싸움 구경. 이게 원래 3대 구경거리라고 하는데
정치란 원래 네. 그런 갈등적 요소가 있고 또 국민의 스포츠잖아요. 네. 역사적으로 예. 가장 정치만큼 이렇게 재밌는 스포츠가 없다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전쟁이 사실은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완화된 새로운 완화된 형태의 전쟁이죠. 네. 격렬하고 예. 어쩌면 우리 사회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권, 네. 자원 배분권 예. 이런 것들을 누가 가지냐 이걸 예. 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예. 근데 과거에는 이제 막 칼로, 창으로, 예. 총으로 네. 했지만 요새는 이제 말로. 말로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결론은 네. 실탄이 아니라 예. 국민의 표로 결판나는 건데 본질은 똑같죠. 네. 근데 일단 문재인 정부와 저의 관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갈등적 요소를 만들고 싶어하는 쪽이 있죠. 그 2017년 대선 때 너무 세게 싸우셨어요. 아, 제가 좀 싸가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했나? 예. 근데 그때 당시 생각으로는 이제 초기에는 뭐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예. 라는 얘기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서울시장을 뭐 내락했다든지. 네. 다 짜고 하는 거야. 네. 뭐. 이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나 원칙대로 해야지. 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아니, 그또 그런 자리에서, 뭐, 덕담이나 하려고, 저기, 그러니까. 근데 출마한 건 사실 지금 아니실 거 생각하면 아닙니까? 덕담 예. 정도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얘기만 하고. 예.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공격한다고 공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 공격해야 공격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정도 공격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 제가 그때 예를 들면 뭐 예. 그 여당에 대해서 네. 같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저 박근혜 정권에 막 대해서. 이럴 때 제가 한 말이나 예. 아니면 행동이나 예. 뭐 이런 거에 비하면 광화문이 제가 텐트도 쳐버렸으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투쟁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데 비하면 저는 아주 완화된 형태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조차도 불필요한 불필요한 것들이었던 거예요. 네. 제 입으로 안 해도 되는 것들이고 네. 결국 국민이 판단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국민이 영향을 받지도 않고 그걸 지금에서야 알았지만 그때는 그런 요소에다가 더하기 어느 날 지지율이 좀 올라가니까 야 이거 혹시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잠깐 헷가닥 네? 뽕이라고 그래 뽕 그런 것들이 해서 좀 과했던 측면이 있고요. 네. 뭐 그에 대한 비난이나 네. 갈등은 제가 그 후에 예. 제가 결정 나고 난 다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 함께하고 지원하고 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아니, 그 경기도에서 그랬죠.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나왔고 또 경기도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높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 뒤통수를 칠 것이다. 그런 얘기는 뭐 그렇게 말 그대로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죠. 보죠. 많다도.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패해서 내쫓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것 역시도 이제 제가 뿌린 씨앗이고 다만 지금 생각하면 예. 그럴 필요가 없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네. 역시 맞아야 정신이 좀 드는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 그러니까 이게 예. 좋은 경험도 됐고요. 예. 그러나 분명한 거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네. 민주당 정권의 재창출이 가능하고 이재명 기사님의 저도 또 기회가 있는 거예요. 활동할 공간이 생기죠. 예. 그게 뭐 대선이든 아니면 경기도정이든 네. 경기도정만 이렇게 맡는 것도 얼마나 큰 기회고 영광이고 얼마나 소중한 역할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여기서 이걸로 정말로 만족해요. 뭐 재선할 수도 있고 재선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네. 되지 않고 예. 더 큰 역할을 굳이 예를 들면 제가 쫓아다니지는 않을 거지만 네.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나 그런 기회가 돼서 맡겨지면 뭐 굳이 더 피할 일도 없는 거고 그러나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경기도정의 성공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게 저희가 국민들이 인정하는 이유거든요. 네. 제가 이뻐서 또는 잘생겨서 뭐 어디 출신이 이래서 뭐 이래서가 아니고 예. 뭐 힘이 뭐 세력이 많아서 이건 아니고 네. 일 잘하네. 네. 성과 내네. 내 삶이 조금 나아지네. 예. 뭐 좀 착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 잘하는 모습만 지켜봐야지. 예. 이게 제 재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열심히 해야 되고 저는 또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죠. 뭐 문재인 정부가 해더라면 우리는 손발 예.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예. 서로 당연히 협력하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네. 뭐 그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게 돼야 우리도 사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이 참 어려운 게 있어요. 네.
이게 참 거짓말을 잘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는데 예. 제가 안 하려고 진짜 노력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라는 게 없으면 이게 통할이 안 돼요. 네. 신뢰가 없으면 결국 무력으로 해야 됩니다. 네. 실력이 없으면 무력으로. 네. 신뢰. 예. 예. 신뢰가 신뢰가 없으면 없으면 결국에는 무력으로 해야 돼요. 상대방을 어떻게든 억압해야 돼요. 권력으로. 예. 제압해야 되죠. 예.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갑시다. 네. 그런데 안 가면 죽는다. 네. 값 담보된 갑시다. 라는 권유를 예. 쉽게 받아들이죠. 같이 갔을 때 나한테 이득이 된다. 이득이 된다. 이런 신뢰를 줘야 된다. 신뢰 주고. 예. 저 사람 말하면 지켜. 거짓말은 안 해. 라고 믿어야 따르잖아요. 네. 같이 가잖아요. 예. 그래서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 네. 가끔씩 거짓말을 강요당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서울시장 공천 문제예요. 아. 저도 판단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제 판단은 그래요. 정치에서 신뢰는 정말로 중요하고 공당이 당규에까지 네. 써서 자기를 구속함과 동시에 네. 국민에게 구속된 네. 문서로 구속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국민들은 믿었을 것이고 네네. 거기에 따라서 뭔가 표도 줬을 것이고 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지켜야죠. 그래서 안 하는 게 나한테 물어보니까 네. 안 하는 게 맞다. 네. 그러나 예. 정치라고 하는 게 현실이다. 네. 불가피하게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면 반드시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해서 네. 석고대죄 수준의 사죄가 필요하고 네. 당규 개정을 해야 된다. 즉 당규 개정은 당원의 총의를 모아서 당원 뜻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 국민과의 약속을 바꾸는 거니까, 바꾸니까. 당연히 석고대죄를 사죄하고 하고 당원의 의견을 다 물어서 예. 규정을 바꿔야 된다. 네. 이 얘기를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그걸 물어보니 네. 미리 얘기할 필요는 우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서면 인터뷰나 이런 인터뷰가 들어오면 네. 그건 얘기 안 하는 걸로 그건 이렇게 다 정리하고 그러셨군요. 다 정리하고 있는데 예. 여기는 예정에 없는 질문을 생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예. 한 거예요. 예. 근데 이럴 때 이제 선택은 딱 세 가지죠. 예. 거짓말 하는 거예요. 뭐 예. 아닙니다. 뭐 이렇게 예. 생각과 다르게. 예. 두 번째는 예. 답변을 회피하는 거예요. 때가 아닙니다. 네.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못해서 봤습니다. 뭐 이렇게 거짓말 예. 피하는 거죠. 예. 세 번째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물어보니 예. 네 의견이 뭐냐? 예. 그거 물어보니까 내 의견을 얘기한 거죠. 그 이건 주장하는 거하고는 더불어시민당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 그렇죠. 얘기하셨던 것도 원칙적인 차원에서 저는 말씀하신 거고. 야당이 그런다고 해서 네. 우리까지 따라하면 안 된다. 네. 국민을 믿자. 네. 그러나 그건 내 의견이고 네.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주변에 그 반대표 찍어라 내가 한 일 없어요. 예. 난 당원이 한 사람은 의견만 내고 투표에 참여하고 네. 결정되면 따른다. 네. 내가 당원이니까 다만 예. 이런 의견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내가 이걸 관철하기 위해서 막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물음에 답했을 물어보니 뿐이죠. 물어보니 예. 얘기는 했던 거고요. 예. 그것도 하지 말자가 아니고 네. 원칙적으로 안 해야 되지만 정치란 현실이고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예.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상인의 현실 감각을 예. 동시에 가져야 된다. 예. 그건 맞잖아요. 예. 우리가 무슨 뭐 원리주의자, 교조주의자입니까? 네. 매달려가지고 막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정치는 현실이니까 예. 변경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변경을 한다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뒷부분 다 떼고 네. 부분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들었어요. 듣고. CBS가. 예. 아니 CBS는 안 그랬어요. 그냥. 아니 김현정 씨가 그렇게 했어요. 제목을 그렇게 살짝 했지만 예. 내용은 있으니까. 예. 근데 다른데 언론들은 이제 그 제목 그걸로 아예 네. 그렇게 주장했다. 예. 이렇게 그게- 논란을 예. 야기했다, 시작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과 좀 달랐던 거죠. 네.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예. 정치적 노예함이라고 할까요? 예. 아직 생각 못했습니다. 이런 거 잘 안 맞지 아직까지는. 예. 우리 지사님의 뜻은 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되겠지만은 정치 현실에서 뭔가 이제 우리가 그걸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국민에게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또 용서를 구하고 바꾸어야 된다. 이게 그렇습니다. 지사님의 정확한 뜻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야지 사람 말을 말이야. 예. 제가 앞부분만 해가지고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잖아요. 아이고. 근데 여하튼간에 그렇죠, 사실. 예. 이게 비슷한데 예. 제가 그런 좀 전에 그거 쓰느라고 좀 늦었는데요. 네. 우리가 원칙을 지킨다고 하다가 네.
원칙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네, 네, 네. 적폐 세력들의 기환의 교두보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죠. 그 어부지리를 주면 안 되지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입장은 바꿀 수밖에 없고 네. 그건 현실이니까. 예. 그럴 경우는 정말 석고대지 수준의 사죄를 하고 당문에 성의를 묻어서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어부지리 주면 안 되죠. 지사님, 그거 말이라고 합니까? 그걸? 그런 질문 오면 회피하세요. 아, 괜히 그럴까요? 또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예산 대표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제 보궐선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정말 박원순 시장은 형님이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럼요. 굉장히 가깝고 또 뭐 많이도 의지도 하시고. 저를 또 정말 많이 아껴 주셨어요. 좀 남들이 모르는 일화 좀 하나 좀 해주신다면은. 그분이 이제 시민운동 하실 때 네.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은 그때도 지사님도 그때는 이제 저는 시민운동을 하다가 시장이 되셨군요. 2006년에 2년 먼저 시장이 되셨어요. 1년 먼저 됐죠. 1년 먼저. 예. 그러니까 2006년에 제가 떨어졌고 네네. 이제 2010년 선거를 다시 준비하면서 네. 이제 거의 사전 선거 운동에 가까운 네. 정치 행위로 출판 기념식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네.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네. 일부러 오셨더라고요. 어디 그때 오셨어요? 뭐 일부러 시간 내셔서 네. 딴 데는 안 가시고 네. 제 출판 기념일 일부러 오신 거예요. 네. 근데 그 덕에 당선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신 거고요. 네. 그때 뭐 온 동네에서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다른 데 안 가셨어요. 난 오. 안 한다. 그래서 저한테만 오셨고 네. 저한테 SNS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이 불행의 씨앗이 된 SNS를. 그러니까 그때 뭐 저한테 막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네. 제가 트위터를 2009년인가 네. 개설해놓고 사실 거의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성남에 그때 시장 되시기 직전이에요. 네. 제가 시장이 되고 네. 그분이 시장 되기 전 네. 봄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2011년 네. 성남에 이제 뭐 다른 강연인가 네. 일정 때문에 오셨다 점심을 같이 했는데 네. 그때도 트위터 해야 된다. 예. 네, 아. 트위터 해라. 이러시면서 정말로 애정 많이 보여주셨고요. 그분은 뭐죠? 그분 이런 일이고 제가 희망 제작소 네. 뭐 이런 데도 예. 그분이 큰 역할 하시잖아요. 그렇죠. 단체장들이 어떻게 해야 모범적인 음.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가 정말로 노력했고 예. 또 서울시정을 실제로 그렇게 본인이 기획한 대로 운영하셨죠. 네. 위대한 정치인들의 특별한 일이라고 네. 하는 서울시정을 예.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 삶의 일부로 끌어내렸잖아요. 네. 그건 정말로 큰 역할이죠. 예. 너무 아깝고 예. 가슴 아프고 예. 모든 예를 들면 뭐 소위 인권 변호 활동 또 시민 운동 네. 또는 뭐 정치 활동까지도 네. 언제나 저보다 한 발짝 앞에서 저를 끌어주셨던 분이죠. 그 보니까 지사님하고 박원순 시장님이 궤적이 같아요. 똑같습니다. 예. 제가 따라 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제가 시민단체를 94년에 만들었는데 네. 뭐 그것도 서울 참여연대 만들 때 제가 성남 시민 모임 뭐 이런 거 같이 예. 만들었고요. 그전에는 그분은 또 소위 인권운동, 예. 노동변론 이런 네. 거 하셨고 제가 마치면서 바로 또 따라서 네. 했고 그 후에도 정치에서도 서울시장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정책을 좋은 정책을 많이 그렇죠. 하셨어요. 예. 제가 이제 원래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은 거 이렇게 예. 많이 하고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죄송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포장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네. 현대 사회에는 내용에 충실하면 되게 갖춰져 있어요. 예. 제가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네. 배고플 때는 많이 주는 게 최고고 예. 배가 부를 땐 좋은 걸 좋은 걸 준 게 중요하고 네, 네. 요즘은 그것도 아니다. 예. 예쁘게 줘야 된다. 예쁘게 줘야 된다. 예. 디자인의 시대. 예. 그래서 제가 그 정책도 음. 잘 포장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예쁘게 포장하는 것 기술까지 더해서 박 시장님께서 뺏긴 게 좀 있어요. 자백하건데. 예. 예를 들면 그 신천지. 네. 신천지를 시설 폐쇄 조치를 하셨잖아요. 네. 잘하셨죠. 네.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예. 똑같은 걸 했는데 신천지 시설 폐쇄 조치를 예. 제가 긴급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예.
행정명령. 예. 보통 행정명령 그러면 뭐 생각나요? 트럼프 생각나죠? 그렇죠. 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예.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잖아요. 예. 지방정부도 원래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명령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만약에 정부의 하부 집행기관이 명령권이 없죠. 네. 시키는 걸 대신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국민들이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서울시는 그거를 조치라고, 보통 조치라고 하니까. 네. 저는 행정학 교과서에 있는 걸 뺏겨서 시설 폐쇄 긴급 행정명령. 야. 이러니까 국민들이 들을 때, 야, 특별하고 대단한 거구나. 예. 대단한 게 맞죠.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눈에 많이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죄송하죠. 아유, 지나고 나니까 예. 너무 잘하시고 네. 역량 있고 예. 선의를 가지고 하시는 그럼요. 분인데 예. 그 박 시장님이 못다하신 그런 아름다운 꿈들을 네. 지사님이 또 계승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죠. 예, 네. 경기도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런 그 박원순의 꿈들이 네. 꽃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전 사실 우리 지사님은 강인함으로 그동안 그 각인되어 왔었고요. 너무 통쾌했었는데 그 안에 따뜻함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따뜻함과 여름이 너무 많습니다. 그 예. 내가 이 얘기 하나 하면 예. 그 제가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이라고 하는 거를 네. 이제 폭로했다가 예. 기자회견했다가 이제 제가 예. 구속됐잖아요.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거 하지 마라. 예. 정권에 뭐 진보 세력이 부담이 된다. 네. 이런 거 제가 그런 게 어딨냐?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그렇죠. 그렇게 가지고 그 기자회견을 폭로했다가 네. 선거법 위반, 무고, 네. 시장이 저를 고소하길래 제가 또 고소했거든요. 그래요? 네가 거짓말하고 나를. 음. 근데 결국은 검사 사칭을 옆에서 도와줬다. 네. 이렇게 제가 구속이 그럼 말도 안 되는 걸로. 네, 예. 구속이 됐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새길로 좀 빠졌는데 네. 뭔 얘기하려고 그러더라 이거 하더라. 따뜻함. 따뜻함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구속도 되고 제가 그때 정말로 건들기만 해도 아프더라고요. 주변에 다 떨어나 모두가 제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거 예. 봐라. 예. 네 혼자 잘났던 척 아니라고. 우리 모두가 피해를 입지 않냐. 네. 정권이 피해를 입지 않았냐. 네. 다 손가락질하니까 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톡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고 네. 스치기만 해도 막 죽을 예. 만큼 아프고 심리적으로 그런 상태였어요. 네. 근데 그러다 이제 한 1년 지나면서 좀 제 아내가 좀 많이 위로가 되고 해서 좀 괜찮아졌는데 네. 그 후에 우리 저걸 한번 갔어요. 네. MBTI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예. 그 MT를 한번 간 일이 있어요. 예. 그걸 이제 딱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네. 딱 검사를 했는데 네. 그 같이 갔던 의사 한 분이 네. 저를 갑자기 그한테 우는 거예요. 의사가? 네. 예.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힘들었겠냐. 자기들이 볼 때는 막 강단 있고 예. 워낙 막 외향적인 성격에 네. 막 적극적인 성격이라서 막 네. 이 정도는 막 가뿐하게 이기는 성격인 줄 알았대요. 워낙 그렇게 보이니까. 근데 네. 그 MBTI 검사를 하니까 소심, 예? 내성적, 네. 이것도 막 엄청나게 세게 왼쪽으로 이렇게 쫙쫙. 오른쪽은 거의 없고. 예. 이 내면이 이런데 실제는 이런데 그걸 어떻게 견뎠냐 미안하다 이러면서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예. 그래요. 좀 억울할 때가 많아요. 저 인간은 원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그 용기도 많아서 예. 웬만한 건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은 사이코패스죠. 원래 인간은 다 정상적 인간은 두려움이 있어요. 다만 그걸 이겨내는 게 용기인 거죠. 강자에 없는 게 아니에요. 대해서 정말 뭐 굽힘없이 싸우시니까 그것만 봤는데 사실 뭐 우리 사회 약자들 뭐 정말 뭐 오늘 질문을 다 못했는데 저신용에 지금 시달리는 분들이라든지 뭐 노동자들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동물에까지 네. 감수성이 있으신 모습 보면은 이분이 정말 따뜻한 분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동안 너무 간과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제가 그 얘기는 조금 하죠. 1분만. 좋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여서요. 그 저신용자 대출 사업을 처음으로 하는데 예. 세상이 꼭 까만색하고 하얀색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회색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계 지점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힘들면 복지로 공짜로 주는 건 해요. 네. 소위 말하는 공짜로 예. 무상 지원을 하는데 돈 없는 사람은 빌려주는 건 하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빌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왜 안 하냐? 중간도 있다. 그래서 복지적 대출 같은 것도 하자. 네. 서민 금융도 좀 하고. 그 어차피 돈 못 갚는 거 좀 까주자. 면제해주자. 평생 동안 그 빚이 막 계속 늘어가고 25%씩 늘어가는데 1년에. 네. 그럼 어차피 못 받을 건 뭘 놓고 그렇게 하냐. 네. 교회도 50년 되면 다 탕감해 주는데. 그렇죠. 희년. 희년 네. 주빌리. 예. 그래서 그 탕감도 좀 해주고. 예. 못 받을 거 각오하고 돈도 좀 빌려주고. 네. 예, 그런 걸 왜 정부가 못하냐. 이제 이게 서민금융제도고. 어느 행정가가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 중간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동물 문제도 예. 우리가 동물 그러면 근데 샀으니까 내 거. 네. 막 차도 소유물로. 되고, 예. 차도 되고, 뭐 지게도 되고. 네. 뭐 뭐 힘들면 갖다 버리고. 예. 길에 그것만 어딨냐? 안 죽인 것만 이거 쓰레기통에 안 넣고 내가 길에 준 것만 어딨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자연의 일부고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 동물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모두에 대해서죠. 예.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예. 결국은 그게 나를 위한 거고 내 가족, 내 자손들을 위한 길입니다. 네. 그 고양이 막 패대기 쳐서 이렇게 죽이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겠어요? 그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네. 웬만하면 생명도 존중하고 네. 타인도 존중하고 예. 자연도 존중하면서 네. 좀 함께 살자. 네. 그게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대동세상. 뭐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손잡고 인간으로 같이 살아보자.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억강부약해야지. 그렇죠. 공정해야지. 예. 그래서 맨날 억강부약 대동세상 이러고 다니는 거죠. 예. 그 중에 한 부분이 뭐 생명권일 수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억강부약. 강한 것을 억누르고 약한 것을 돕는, 네, 억강부약. 네, 대동세상.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만났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판결 전에 이렇게 네네.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네. 예, 판결 후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가웠고, 또 오늘 아주 정말 탄탄하고, 튼튼한 그런 말씀을 들을 네. 수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경기도. 네. 전반기가 강한 경기도였다면 또 후반기는 그거 좋네요. 따뜻한 네네. 경기도로 해서 대한민국이 살만한 세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우리 지사님이 네. 큰 역할을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지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동형 그런 뭐 찌질한 방송 안 나가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맨날 하지 마세요. 아유, 지사님 격 떨어집니다. 뭐하러 그런 데 나가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아유, 이거 참. 미리 좀 말씀해 주시지.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김현